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음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재차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재차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의 AI 전력난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신용 등급 또한 긍정적으로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상 올해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만큼 수주를 했어요?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수주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보세요.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그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누가 다 가지고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당장에 이 앞 구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미 이 앞 구간부터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모아갔다고.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함께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죠. 반대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구간마다 매주 구간을 거쳤었던 주체들이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이라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지금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이 앞 구간에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떠넘겼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횡보 구간을 거치는 구간에서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산을 하면서 보세요. 강력하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사실상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됐을까? 엄청나게 털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이 횡보 구간을 거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이 구간에서 털리고 나서 주가가 흐지부지 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보세요. 사실상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외국계 창구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누구예요? 바로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하락 구간도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줄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만 엄청나게 붙어줬다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인들이 사실상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그 물량들을 어떻게 할까요? 재차 받아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만큼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21%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엄청난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실상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와줘야 결국은 그 손절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고 나서 주간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대차 거래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대차 거래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함께 보시자. 기존에 1900만 주 정도 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대차 거래가 2200만 주까지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걸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력할까요, 강력하지 않을까요? 강력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하방 압력을 통해서 주가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우리에게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8월 20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주체들이 사실상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8월 20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더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까지도 실려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골드만삭스에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왜 주가가 지금 하락 구간을 지속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엄청난 매출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300만 주를 어떻게 했다? 매도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의 이 상승 구간에서 약 8만 8천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어떻게든 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이 아래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손절을 유도를 하고 있다, 유도하지 않고 있다, 손절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4파동 내에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들 어느 정도 털어내고 나서 5파동까지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 개미들을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호재성 얘기는 결국은 보다 재료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든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돈을 쓰면서 빌미로써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에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재료일 뿐이고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빌미일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이 우리에게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해서만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함께 최저점 부분에서 어떻게든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제 차 반등 구간 나오니까 이 반등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도하시자고.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방도 이제 어느 정도 인원수 차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인원수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손해 단 1도 없다.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겠다는데 오히려 입장 못하면 손해겠죠. 방 일단 입장하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함께 매수하고 함께 매도하시자. 그리고 막말로 제가 못한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잖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규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수일 때 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다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2거래에서 3거래란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고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난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 뒤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제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다 심하지 않다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과 그리고 소통방까지 꼭 입장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